당신은 왜 착하게 행동할수록 더 무시당하고 당신의 친절은 왜 당연하게 여겨질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곧 강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위 1%의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평생 깨닫지 못하는 5가지 치명적인 경계선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하고 감정적 평온을 되찾으며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갑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내 삶의 주권자다 라고 댓글에 적어보십시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보내는 강력한 선언이자 이 영상의 내용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갈등을 피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죠.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이타심과 협력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미덕들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로 실천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침식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계선은 타인을 밀어내는 이기적인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집을 지탱하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가 약한 집은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경계선이 없는 남자는 타인의 사소한 감정 변화나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당신을 냉혈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건설하여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평온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강인함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계선 붕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의 부당한 부탁, 친구의 무리한 요구, 심지어 가족의 기대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 밑바탕에는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이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스가 가진 가치를 압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것들을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행위는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예스는 통화와 같습니다. 무한정 발행하면 그 가치는 0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곳에만 사용한다면 당신의 예스는 금처럼 귀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예스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기입니다. 당신은 대화를 시작할 때 죄송하지만
미안한데와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기 전에 불필요한 사과를 덧붙이는 습관은 당신이 스스로를 낮은 지위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시간을 뺏을 자격이 없지만 감히 말해본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의 무의식에 전달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강한 남자와 약한 남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과의 용법입니다. 약한 남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오직 자신이 실제로 잘못했을 때만 사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혹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는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해주시겠습니까? 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혹시 보다 훨씬 더 당당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멈추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는 사과 없이도 울려 퍼질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감정적 스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그들의 기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우울하면 당신도 함께 우울해지고 연인이 화를 내면 그것이 마치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감정적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들의 경험, 생각, 그리고 해석의 산물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감정적 스펀지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평온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바의 신세가 됩니다. 강한 남자는 공감하되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 감정이 자신의 내면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타인 사이에는 명확한 감정적 경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암묵적 허락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해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표정이나 반응에서 해도 좋다는 신호를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들의 지지를 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심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부족의 명백한 증거이며 당신의 리더십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항상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려는 심리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와 강한 남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은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이 섰다면 타인의 허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지면 됩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키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추종자가 아니라 당신 운명의 개척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실수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려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 때 즉시 방어적으로 변하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당신은 비싼 차나 명품 시계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 하고 SNS에 자신의 성과를 끊임없이 전시하며 타인의 좋아요를 갈구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소유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사자는 자신이 정글의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 짖지 않습니다. 사자는 그냥 왕으로서 행동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그들의 말을 관찰하십시오. 그 비판이 타당하다면 조용히 수용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게 두십시오. 진정한 자기 확신은 조용하고 굳건하며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경계선 실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병,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과, 감정적 스펀지 역할, 암묵적 허락 구하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함정. 이 5가지 실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외부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의 인정이나 허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원칙과 경계선을 굳건히 지킬 때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나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왕국의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당신에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진정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이 그만둘 첫 번째 경계선 실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